어제는 살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불안해졌죠. 근데 저는 오늘 하락을 그냥 반등 실패로만 보진 않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제 반등이 진짜였는지 다시 확인한 날이고요. 그 답은 곧 나오는 미국 CPI 이후에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제는 30만 원 깨졌던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니까 그래도 시장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구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밀렸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다시 흔들리죠. 어제 오른 걸 믿어야 하나? 오늘 빠진 걸 경고로 봐야 하나? 내일은 더 빠질까? 아니면 내가 겁먹는 동안 또 올라갈까? 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지금 장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방향이 한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루는 공포를 주고 다음 날은 희망을 주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불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가보다 멘탈이 먼저 흔들려요. 삼성전자가 나쁜 종목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확인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서 힘든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삼성전자도 힘있게 위로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반등을 보고 안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흐름이 되게 찝찝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락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볼 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제 올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볼 장도 아니고요. 오늘은 시장이 잠깐 멈춰서 다시 묻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들어온 돈이 진짜냐? 아니면 급락 뒤에 나온 하루짜리 방어였냐? 이걸 확인하는 구간이었어요. 어제 반등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닙니다. 30만 원 아래에서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으면 분위기가 훨씬 나빠졌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기관이 강하게 받았죠.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30만 원 아래에서는 삼성전자를 버리는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싸다고 보고받는 돈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오늘도 이어졌느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직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찝찝합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도 외국인이 돌아온 장은 아니었어요. 기관이 받아서 시장을 세운 장이었습니다. 기관이 받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진짜 강하게 위로 가려면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 게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세게 팔고 기관도 힘이 약해지면 삼성전자는 다시 30만 원 초반을 시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미국 CPI가 발표되죠? 근데 오늘 밤은 CPI 숫자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시장이 그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CPI가 나오면 제일 먼저 미국 국채금리가 움직이고요. 금리가 움직이면 나스닥이 반응합니다. 나스닥 안에서도 반도체주가 따로 움직이고요. 그 반응이 내일 아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흐름은 단순히 미국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삼성전자 30만 원대에 바로 연결되는 재료입니다. CPI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미국 금리가 안정되면 시장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많이 오른 AI, 반도체, 빅테크 쪽에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내일 30만 원 초반을 지키면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는 그림이죠. 오늘 하락이 CPI 앞두고 몸을 낮춘 흐름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미국 금리가 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때 시장은 바로 금리 부담을 다시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겠구나. 성장주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겠구나. AI 반도체도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스닥이 흔들리고 반도체주가 같이 눌리고 내일 삼성전자도 장 초반부터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시장은 좋은 숫자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고요. 나쁜 숫자가 나와도 이미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첫 반응에 마음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CPI 발표 직후에는 알고리즘 매매가 먼저 움직입니다. 미국 선물, 국채금리, 달러, 반도체주가 몇 분 사이에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 10분만 보고 판단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분위기는 미국장 초반보다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스닥이 처음에 올랐다가 장 막판에 밀리면 내일 한국장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흔들렸는데 장 후반에 회복하면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짧은 움직임보다 끝까지 보고 판단해야 하는 밤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중간중간 튀는 움직임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나스닥이 버텨도 반도체 지수가 약하면 삼성전자에는 부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심리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버티는지, 마이크론이 살아나는지,
브로드컴이 다시 밀리는지, AMD가 반등하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심리의 중심이고요.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황을 같이 보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메모리 가격, HBM 기대, AI 서버 수요를 같이 타잖아요. CPI 이후 마이크론이 버티면 시장은 메모리 기대를 아직 살려두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크게 밀리면 내일 한국 메모리주도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환율도 놓치면 안 됩니다. CPI가 높게 나오면 달러가 강해질 수 있고요.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다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 때는 삼성전자가 좋냐 나쁘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환율도 같이 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부담이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싫어서 파는 게 아니라 환율 때문에 포지션을 줄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 매도 강도입니다. CPI가 좋게 나와도 외국인이 계속 세게 팔면 반등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가 애매해도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면 시장은 생각보다 버틸 수 있습니다. 내일 장에서는 삼성전자 가격만 보지 마세요. 외국인이 계속 파는지,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다시 받는지, 개인만 또 받아내는 그림인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어제 기관이 강하게 받았던 건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30만 원 아래에서 아무도 안 받았으면 진짜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기관이 그 자리를 받았다는 건 적어도 그 가격대에서는 국내 큰 돈이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게 진짜 중장기 매집인지 아니면 급락 이후 지수 방어성 자금인지 그건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일 CPI 이후 장에서 기관이 다시 받는지 보면 그 성격이 조금 더 드러납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30만 원 초반을 지키고요.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고요. 기관이 다시 받는다면 어제 반등은 하루짜리 반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때는 다시 32만 원 회복, 그 다음 33만 원대 안착을 볼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루 빨리 오르느냐가 아니라 아래에서 받아주는 힘이 계속 살아있느냐입니다. 반대로 내일 30만 원 초반이 다시 깨지고요. 외국인이 계속 강하게 팔고요. 기관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CPI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추가 조정의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점에서 들어온 분들, 레버리지나 미수 쓰신 분들,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내일 장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30만 원 초반은 그냥 가격이 아닙니다. 심리선입니다. 주주들이 버틸 수 있는지 못 버티는지 갈리는 자리예요. 30만 원 초반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과열을 시키는 정상 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초반이 깨지고 그 아래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단기 실망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구간을 너무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은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CPI 이후 하루 흔들림으로 큰 그림이 바로 깨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30만 원 초반을 깨고 회복을 못하면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단이 낮은 분들은 지금 당장 사고 팔기보다 시장이 어디에서 버티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가격을 보지만 불안한 사람은 감정부터 보게 됩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평단이 높은 분들은 마음이 더 힘드실 겁니다. 어제 반등할 때는 조금 살 것 같다가도 오늘 다시 밀리면 또 답답해지잖아요.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건 빨리 본전 오려고 무리하게 물타는 겁니다. CPI가 좋게 나왔다고 바로 더 사는 것도 위험하고요. CPI가 나쁘게 나왔다고 공포에 다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점에서 들어온 분들은 가격보다 비중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크기로 들고 있는지 이게 먼저입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분들도 내일 한 번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CPI가 좋게 나와서 미국장이 반등했다고 해도 한국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면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가 애매하게 나왔는데도 미국 반도체가 버티고 삼성전자가 30만 원 초반을 지키면 그때는 단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맞히는 장이 아닙니다. 확인하면서 나눠서 보는 장입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안 됩니다. CPI 이후에 진짜 돈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하고요. 반도체 장비도 봐야 하고요. 소부장도 봐야 합니다.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도 같이 봐야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흐름이 살아있으면 전력 인프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장은 대장주만 오르지 않습니다. 대장주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버티는데 주변 섹터가 같이 살아난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살짝 반등하고 주변 섹터가 죽어있다.
그럼 아직은 단기 반등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서 어떤 종목들이 먼저 고개를 드는지도 봐야 합니다. 큰 돈은 항상 다음 자리를 미리 봅니다. 정책 기대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반도체 실적 기대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주주 환원 기대, 반도체 정책, 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CPI 이후 미국장이 안정되고 국내 정책 기대가 살아있고 외국인 매도까지 줄면 한국 시장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장도 흔들리고요. 환율도 흔들리고요. 외국인도 계속 팔면 정책 기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기관이 계속 받는지,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주도 섹터가 바뀌는지 이게 내일 확인할 핵심입니다. 정책은 방향을 만들어주지만 주가는 결국 수급이 밀어올립니다. 오늘 밤 이후 삼성전자는 한 가지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국 금리, 달러와 환율, 나스닥 종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내일 아침 외국인 수급, 삼성전자 30만원 초반 지지, 이걸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개가 같이 좋아지는지, 몇 개가 같이 나빠지는지 그 조합이 내일 삼성전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뉴스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너무 늦습니다. CPI 좋다더라, 나스닥 올랐다더라, 삼성전자 반등한다더라, 이 말만 듣고 들어가면 또 한 박자 늦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CPI 나쁘다더라, 반도체 빠졌다더라, 위험하다더라, 이 말만 듣고 던지면 또 저점에서 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솔직히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확인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요. 기관이 받는지도 봐야 하고요. 환율도 봐야 하고요. 미국 반도체도 봐야 하고요. 금리도 봐야 하고요. 정책 이슈도 봐야 하고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걸 매일 혼자 다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같이 일도 하고 현생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냐? 말이 쉽지 너무 현실성 없는 거 아니냐?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진짜 좀 오래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매일 시장 보고 뉴스 보고 수급 보고 자료 정리하는 게 일이니까 가능한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도 가야 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게도 봐야 하고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요. 가족도 챙겨야 하고요. 그냥 우리 다 현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뉴스 하나 뜨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고요. 우리가 뒤늦게 확인했을 때는 이미 올라가 있거나 이미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식 시작할 때는 사실 좀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남들은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나도 좋은 종목 하나만 잘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괜히 주변에서 잘 나간다는 주식 얘기 듣고 조금 넣었다가 가격 조금만 내려가도 하루 종일 신경 쓰입니다. 일하고 있어도 주식창 생각나고요. 밥 먹고 있어도 지금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요.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 또 고민됩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손실 조금 줄었을 때 빠져나와야 하나? 근데 이상하게 내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 또 올라가죠. 이게 반복되면 주식이 투자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을 따로따로 흩어놓지 않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묶어드리려고요. 책도 있고요. 기준표도 있고요. 보조지표도 있고요. 전략 노트도 있고요. 대응법, 대응기준표, 주도주 흐름, 관련주 정리, 반도체 소부장 흐름까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자료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근데 돈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갈 수도 있고요. 소부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후공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전력 인프라나 저평가 대형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보되 국장 전체 흐름까지 같이 볼 수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노트는 시장을 보는 기준을 잡는 자료고요. 주도주 알림센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제 시장 흐름을 계속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입장 링크를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확인 후 입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전부 마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남들 말 듣고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버티고 오르면 본전 생각에 팔아버리고 팔고 나면 다시 올라서 후회하는 반복을 줄이자는 겁니다. 오늘 CPI 이후 삼성전자는 한 줄 뉴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반응이고요. 그 반응이 수급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30만 원 초반을 지키고 외국인 매도가 줄고 미국 반도체가 버티면 다시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같이 무너지면 조금 더 방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장은 하루하루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 기준을 지키는 장이에요. CPI 하나에 흥분하지 마시고요. 겁먹지도 마세요. 시장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삼성전자 수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내일 장에서 삼성전자가 30만 원 초반을 지켜주는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 그 흐름을 보고 다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